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이터 엔지니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있죠. 뭐 자바라든가 스칼라라든가 파이썬, 뭐 자바스크립트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다들 근데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하면 다들 떠오르는 언어가 하나 있을 거예요. 바로 뭐 스칼라. 당연히 뭐 스파크나 그런 데이터 엔지니어, 뭐 예를 들면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거나 혹은 그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그러면 스칼라만 사용하면 되지, 혹은 뭐 스칼라와 좀 유사하고 그것과 이제 융화될 수 있는 뭐 자바라든가 그런 것만 사용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좀 실상은 좀 다르다는 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직군의 개발자분들도 조금 의아하고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무슨 언어를 사용할까? 저도 또한 그랬거든요. 전에 데이터 엔지니어 팀이 아닐 때는 주로 자바랑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REST API 개발하고 오라클과 연동하고, 그리고 뭐 JPA 같은 ORM 사용해서 뭐 개발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엔지니어라고 꼭 자바나 스칼라라 쓰라는 법이 없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쓰는 언어들을 말씀드리자면 뭐 자바, 스칼라,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파이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다른 동료분들이나 혹은 이제 지인들을 보면 뭐 고 언어도 쓰고 혹은 코틀린까지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데이터 엔지니어가 주로 하는 일이 뭐 파이프라인을 만든다거나 카와 연동되는 컨슈머, ETL 작업들과 같이 그런 정제하는 작업들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들 스파크면 스칼라 사용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스파크가 지원하는 게 스칼라뿐만 아니라 파이스파크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파이스파크를 돌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파이썬이 스파크보다 더 느린 거 아니야? 라고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드실 수 있겠지만, 하지만 실제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거는 온전한 속도뿐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 같이 개발을 하고, 그런 개발을 하는 도중에 러닝 커브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발해야 되는데, 그중 파이썬은 아마 거의 모든 개발자가 좀 익숙한 언어일 거예요. 물론 정말로 데이터가 너무너무너무 많고 그런 데이터를 정말로 실시간으로 처리하고 정말로 빨리 처리해야 하고 한다면 스칼라 사용해서 대용량 데이터를 정말로 빠르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파이프라인 플로우에 따라서 그런 파이썬을 써야 할 때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뭐 제플린이나 혹은 뭐 주피터 같은 노트북도 있을 것 같아요. 제플린이나 노트북 같은 걸 통해서 하드웨어 저장된 데이터를 직접 조회를 한다던가, 그런 조회된 데이터를 어떤 그래프화 그려서 그리고 그래프를 기획 쪽이나 필요한 통계 쪽에 준다거나 이럴 때도 뭐 파이썬을 주로 쓰는 편이에요.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뭐 하둡 생태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둡 생태계 중에 에어플로우라고 있는데, 에어플로우는 여러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오면 그런 데이터를 뭐 트랜스폼 한다거나 뭐 정제한다거나 통계를 낸다거나 이런 데 있어서 플로우를 짤 수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그런 파이프라인을 짜는데 에어플로우는 바로 파이썬으로 짜게 됩니다. 플로우를 파이썬으로 짜는 게 정말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개발자에게 편한 게 최고예요. 왜냐면 자주 보고 그것을 자주 사용하고 그것을 편하게 사용하고 그게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게 정말로 개발자들한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2019 이프 카카오 발표에서도 이런 해당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카카오 페이지에서도 이것을 도입했다고 하네요. 하드 생태계에서 워크플로우 시스템으로 사용할 만한 게 아주 많거든요. 뭐 에어플로우나 루이지나 우지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카카오가 에어플로우 사용한 이유가 바로 파이썬을 사용해서라고 하는데요. 다른 우지라는 워크플로우 애플리케이션이랑 비교했을 때 우지는 XML로 그래프를 표현해야 돼요. 반면에 파이썬 같은 경우는 기존의 파이썬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처럼 임포트 해가지고 그런 모듈들을 사용한다던가 그러면서 매우 강력하다고 볼 수 있죠. 그게 정말로 강점이라서 카카오가 이렇게 도입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다른 언어도 어떤 걸 사용하는지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요. 예를 들자면 루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데이터 또 하는데 웬 또 루비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새 또 뜨고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 바로 오픈소스 제품인 플루언트 D입니다. 플루언트 D는 인풋, 아웃풋, 그리고 어그리게이션 하는 그런 여러 필터들, 그리고 버퍼들을 사용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제격이고, 하이 어벨러빌리티, 고가용성을 멋진 파이프라인을 아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실제로 이프 카카오에서 발표한 다음 메일에서는 이런 플런트 D를 사용해서 데이터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어떤 메일 통계 같은 것을 적재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플런트D를 그냥 사용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플러그인을 사용하거든요. 플런트D에서 사용할 플러그인을 루비로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플런트D가 애플리케이션으로 여러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트랜스폼 하는 과정이라든가 혹은 내부에 있는 제이슨을 어떤 뭐 인크립션 한다든가 어떤 파싱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플러그인이 만들려면 루비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왜 데이터 엔지니어를 보는데 이런 언어를 요구를 할까? 이런 언어가 왜 필수지? 이런 언어를 하는데 왜 우대사항이야?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그 회사에 있는 발표 자료를 보면 좋아요. 그 발표 자료에는 여러 아키텍처 같은 것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 아키텍처를 파다 보면 왜 그 언어가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발표 자료들 혹은 블로그, 그런 기술 문서들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데이터 엔지니어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많은 개발 영상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